자, 우리는 첫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익을 보려고 하긴 하는데, 자, 이 주변 환경, 특히나 뉴스에서 연일 하락을 예상을 한다라는 그 뉴스가 연일 방송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미칠 것 같다 보니까 미칠 것 같죠. 미칠 것 같다 보니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 특히 400초년생 같은 경우는 많이 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첫 투자를 시작하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저 스스로 많은 시간들을 소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소비를 한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클리어해질 때 우리는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첫 투자다 보니 계속 뭣도 모르는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샀을 때에 어떤 절차가 있고 일단 투자금을 줘야 돼서 계약서를 써야 되나? 다 주고 줬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절차들이 어떤 절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물건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실제로 산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원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월세를 원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정말 정리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거나 너무나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 실행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 구독자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첫 투자하셨어요. 자, 첫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 전달 주셨거든요. 자, 제주도에서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서 자, 고민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1년 전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원룸 전세 5,500에 살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은 올해 12월까지고요. 자, 전세금 포함해서 자산은 약 1억 정도 되고요. 자, 전세가 끝나면 1억 5천 정도 하는 17평 남짓 주공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생애 첫 구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투자캐스터 님처럼 장래의 미래의 아파트 갭 투자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이용 첫 구매를 하고 돈을 더 모아서 다음에 똑같은 소형 주공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요.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세가 점점 하락을 할지 올해 안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세를 연장해서 돈을 더 모으며 아파트 매매가가 낮아지길 기다려야 하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바뀌고 세금도 중과돼서 다주택자로 재테크하는 방향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고민이어서 투자캐스터니 유튜브인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 여러 챙겨 보다가 상담 메일 드려요. 저에게 길잡이 될 수 있는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민 전달 주셨죠.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런 투자 부분에 있어 드디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사실 30대 1억 원에 해당되는 그 현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본인 스스로 전략한다거나 체계적으로 자금 관리를 해왔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생활비도 빠듯하게 사실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카드비 나가고요, 통신비 나가고 하면 남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죠. 특히 차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에도 100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1억까지를 모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체계적인 자금 관리 하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 살짝 말씀드리고자 하면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고자 하셨지 않겠습니까? 제 영상들은 전부 다 소형입니다. 소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28채에 해당되는 집 중에 24채가 소형이에요. 거의 몰빵이죠. 24채. 거의 80%, 85% 이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1인 가구가 3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25년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는 35%, 3분의 1이, 정확하게 3분의 1이 되는 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시기는 갈수록 점점 더 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만큼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그런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1인 가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재테크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 설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LG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자, 1인 가구를 위한 가전제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만큼 마찬가지 투자자의 입장으로도 미리 사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 투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 방향은 맞다. 소형 아파트 투자하는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고민 상담 전달 주셨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도 한번 가보셨나요? 한창 핫했을 때 2015, 2016 굉장히 핫했던 때가 있었죠. 중국인들 몰려가서 엄청 막 중국인들이 거의 물반 중국인만 일 정도로 제주도가 중국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사드 터지고 난 다음에 싹 썰물 빠지듯이 싹 빠졌던 그런 때가 있죠. 자, 그 이후 핫했던 때에 이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하나둘씩 입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 물량은 터지는데 화랑기는 벌써 지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집값들이 하락을 2017년부터 하락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제주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미분양이 폭발을 할 때 시장 굉장히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에 투자를 하나둘씩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둘씩 이 수익률을 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 하락지 같은 경우는 언제가 바닥일지가 모르다 보니까 오랜 시간 걸려야 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 이 불안감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월세 투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월세 투자의 장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월세 투자 한번 고려를 해 봉직할 만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주도는 사실 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70%까지 대출이 되죠. 자, 한 채에 대해서는 70%가 대출을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사실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대출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죠. 순투자금이 작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보증금까지 까내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순투자금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실제적으로 한 8%에 해당되는 그 수익률, 대출 없다고 했을 때의 8%에 해당되는 그 수익률을 가진 그 물건을 70%로 변화를 했더니 25.1%에 해당되는 수익률, 대출을 뽑았을 때 70% 받았을 때 25.1%가 되더라고요. 이런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역발상 투자 지역일 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역발상 투자일 때는 굉장히 금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금매가 나오는 것만큼 더 싸게 사다 보니까 수익률, 매매가가 더 낮아지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금매 전략 플러스 또 어떤 전략을 적용시켰나요? 풀옵션 전략입니다. 자, 풀옵션. 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갈수록 그 가격은 내려갑니다. 자, 심지어 그 풀옵션 전략 중에 TV 같은 경우는 34인치 넣거든요. 자, 15만원. 제가 한 8개월 전까지 맨 마지막에 풀옵션 전략을 취했던 그 집 같은 경우는 8개월 전이었는데 그때 34인치 TV 같은 경우는 15만원 또는 13만원 정도에 됐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근데 지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최저가가 10만 원 합니다. 이 가전제품은 훨씬 더 가격이 내린다는 그 풀옵션 전략을 취하는 해당되는 TV, 냉장고, 에어컨, 자, 가스레인지, 그리고 세탁기 이 5가지를 취하는데 100만 원이 안 들어요. 거의 한 90만 원 초반대라고 하기는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90만 원 초반에 이 투자를 해서 저 5만 원이라든가 월세를 뭐 10만 원 가까이 더 증액해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안에 투자금 다 회수가 된다거나
길어봤자 한 2년 안에는 다 회수가 된다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훨씬 더 투자금 대비한 그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프로 전략인데요. 이 두 가지 전략 같이 조합을 해서 한 채 대출도 받고 프로까지 취하고 금매까지 가져간다고 했을 때 20% 이상에 해당되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만족할 만한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집값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고 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팔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25%만큼 계속 수익률은 잡히는데, 자, 25%만큼 잡힌다는 것은 4년이 지났을 때의 투자 원금은 다 회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투자 원금이 회수가 되는 그 이상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팔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더 나올 텐데. 자, 4년 지났을 때 100% 순투자금 다 회수를 하고요. 또 4년 지난다라고 하면 투자금만큼 또 수익을 주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을 줬던 그 부분에 있어 또 하나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적으로 활용한다라면 이제는 그 현금 흐름 같은 경우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채로 경험을 쌓고 그 외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더 나는 그 지역이 있다라면 거기 그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되, 그렇지 않는다라고 주변에 또 아파트 금매로 나왔을 때 또 접근을 해서 하나둘씩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채가 중요하거든요. 자, 한 채, 이런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진다는 게 굉장히 큰 본인 스스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굉장히 큰 이익이에요. 왜 이익이냐? 이 기준을 바탕으로 더 큰 부분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다른 아파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받는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작다라면 검색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투자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데 그 이상으로 나오는 투자 아파트를 발견한다, 투자 지역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투자처로서 적용을 시켜 더 높은 그 수익률에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그 근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 근거가 투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실패란 거 없어요. 그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실패는 아니에요. 항상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어떤 데는 찾기가 힘들었지만, 어떤 데는 그 힘들지만, 어떤 데는 그걸 길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가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제주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대출, 디딤돌 대출 이용해서 투자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Man, I jam, boogie dog, jam, boogie dog, jam.